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 강연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광화문 광장은 항상 민주노총의 각종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우파진영은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뭐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항상 민주노총의 각종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장이 됐다. 우파 진영에서는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게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이렇게 보면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도 들게 한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얼마 전에 최고위원에 당선되자마자 정광훈 목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정광훈 목사가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발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요,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요? 제가 최고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한테 참물을 게 이제 뭐냐면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저때 저 발언도 상당한 문제 또 상당한 비판을 받았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영 정치평론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수영 정치평론가 보수 쪽 정치 네. 패널이다. 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먼저 그 공당의 그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저렇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파의 천하통일이라는 말은 누가 그 증이 뭐 이렇게 그 말하자면 입증해 줄 수 있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는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그 저 얘기를 하면서 그 전광훈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우호감의 표시 차원이라면 모르겠으나 저걸 미국에 가서 수석 최고위원의 자격으로 그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아니 그러니까 우파를 천하통일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전광훈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좀 극우적 행태에서 우리가 탈피하면서 많이 정치적으로 진화했을 때 비로소 중도의 신임이 얻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 탄생을 시켰는데 저렇게 과거로 퇴행시킨 듯한 저런 발언들은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인가 그런 수위인가 저는 사실 좀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가 보시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왜 정광훈 목사 방송에 나가고 미국 가서도 저런 이야기하고 왜 정광훈 목사에게 좋은 이야기, 우호적인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종의 정치의 어떤 그 마취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체면이나 그러니까 마취.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약간 그 극우 유튜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파가 가장 강경한 우익 세력에 있는 분들의 영향력을 일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잘 기억해 보시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선 주자들이든 뭐든 네.
내가 과연 이렇게 도와주면은 뭘 해줄까? 그러니까 김재현한테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암묵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 교섭이 들어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저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데 있어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저렇게 자꾸 확인해 주는 듯한 모습을 해줘서는 절대 저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는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당심으로 치르는 선거니까 그나마 저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최소한 이제는 공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된 이상 지도부를 형성했으면 이제 총선은 당심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민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있는 분들과 온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을 정말 수권 정당, 집권 여당으로 인정해 주면서 총선에서 과반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어떤 정치 지형을 만드는데 고심을 해야 되는 지도부가 저렇게 그 특정인에게 호소하는 듯한 발언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저건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소연 평론가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들으시기에 젊은 정치인으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최근까지는 국민의힘이 변한다고 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변한다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그것을 실제로 해낼 때 정말로 이제 극우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어떤 한국의 역사를 인정하고 민주주의적 체제를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변하는 척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변하는 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민주적 정당성을 얻은 수석 최고위원께서 5.18 역사를 부정하는 데 동조하셨고 물론 사과하긴 하셨지만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사실 정광훈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민주당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빨갱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왜 위험하다고 말하냐면 태극기 집회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이 막 머리채가 잡히고 빨갱이 이 새끼들이라고 불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정치체제로 가지고 있는데 태극기 집회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조직해내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고 그 사람에게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서 당신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께서나 아니면 당의 누구도 이 김재현 최고님을 이렇다 할 어떤 제재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본래 모습으로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다시 도로 자유한국당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표를 찍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겐 끊을 수 없는 유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의 판단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서는 그런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갖고 정치하는 것보다는 내 표에 내가 득표를 하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너무 우선되는 기준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누군가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의 숙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하고 설사 이제 지지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전 다른 방식으로 보답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래로서의 보답이 아니라 지지해줘서 참 고맙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나와 생각이 맞는 것들은 꼭 관찰해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5.18 역사를 부정하는 것 이런 것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연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국민의힘이 사실은 극우 세력에 둘러싸였을 때 특히나 이제 5.18 정신에 대한 그런 폄훼에 있었을 때 2020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얘기하죠. 역사가 진보하고 역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합의하거나 정치권이 합의하려고 하는 것들이 공적 가치에 분명히 기반돼야 하고 그것이 우리 미래와도 연동돼야 된다. 그랬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계속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마했을 때 가장 먼저
유세 갔던 지역이 광주였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니까 10%포인트 이상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역사의 진보고 정치의 진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과거의 시계로 되돌리는 특히나 퇴행적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공적 영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다분히 본인의 사적 영역에 의한 발언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밖으로 외화됐는데 그 입장이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다. 이 점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중들이 그 당을 판단했을 때 그 당의 지도부의 언행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지금 얼마나 미국 일정이 좀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수석 최고위원이 미국 가서 강연하는 것도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썩 온당하지는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가치와 당의 어떤 민주 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과 그런 행위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정치적 꿈을 꾸든지 간에 그것을 평가하는 건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정치를 하셔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네. 어떠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5.18 관련해서 폄훼하고 뭐 정광훈 목사가 천하통일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징계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 이야기했다가 윤리위에 회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해 관련한 장소에 가서 비 나오면 좋겠다라고 한 의원도 제가 알고 있기로 징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발언을 사실 암묵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려 단호하게 수석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이 늪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에 게재하는데 나도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호남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연다 그랬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기자들이 당연히 김기현 대표에게도 질문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이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왜 안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 못하는 최고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재원 최고가 그 점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김재원 최고가 나름대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불참했는지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겠다. 사과를 한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가서 또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출연하신 두 패널도 다 강하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미국에서의 발언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사의 패널 구성이 지금의 여권에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정부 소유의 언론사들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방송을 그대로 하고 있고 제가 방송국에 가서 한번 출연 같은 걸 해보면 나온 사회자나 패널들이 전부 정권 바뀌기 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제정신을 갖추고 가서 이야기하지만 보수 진영의 또 한 사람은 윤석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준석 계열이라든가 윤석열 계열이라든가 또 보수 진영이라고 나온 사람도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예, 잘 들으셨죠? 보수 패널이라고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준석, 유승민 계열 쪽 사람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공격한다. 그 다음 이야기도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좌파들이 각 진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까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도 민주당의 한상혁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 이런 곳곳에서 이른바 자신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나는 다음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 그대로 나가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이 진취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지났고 지방 권력도 상당 부분 회수했는데도 각 진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아직도 좌파들이 그 진취전에서 각 진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좌파, 우파 뭐 이런 이야기를 특히 보수 정권에서 이 좌파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좌파들이 각 진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꽤 많은 시간 동안 국민들이 뭐 대통령 뽑아놨는데 뭐 일을 어떻게 하네 하고 불만이 많고 할 때마다 가서 그랬습니다. 아니 뭔 소리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 됐으면 저 이재명 같은 사기꾼이 대통령 할 텐데 그 밑에 살고 싶냐고. 불만 있으면 이재명 밑에가 살아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신 김에 더 잘하도록 우리도 도와드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전략이라든가 준비를 하는 데는 제가 지금까지 20년 정치를 하면서 느껴 모든 제 능력을 발휘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과반수 이상을 안정적으로 얻어서 이제 국회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 방송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좌파들이 점령하고 있다. 보수 패널 중에 나는 그래도 제정신 갖추고 하는 패널인데 같은 보수 패널이라고 하더라도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패널들이 많더라. 좌파들이 각 진지를 점령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 세 가지 지점이 네. 되게 불편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권이 바뀌면 진행자와 토론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사실 언론은 그러니까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된다고 우리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면 토론자와 진행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연동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일단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여기까지는 진짜 보수고 그다음 요거 밖에는 가짜 보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스스로를 계속 검열하게 해요. 내가 김재원 최고가 보기에 적절한 보수로서 적절한 말을 하는가를 검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공적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길 바라지 누군가에게 줄 세워진 이야기만을 말하길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는 저는 어쨌건 생각이 다른 상대 당을 존중하면서 이제 싸우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했던 말 중에 몇 가지는 거짓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본인이 보시기에 좀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야당의 당대표로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기꾼이란 말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아주 구태한 정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지점에서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비판을 해주셨고요. 자, 아까 정광훈 목사가 우파로 천하통일했다와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쭉 들으셨어요. 네. 최수영 평론가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방송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네. 것.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김재원 최고위원과 한 반년간 한 방송사의 패널로 같이 한번 출연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랬어요? 예. 그때 제가 옆에서 들었던 발언보다는 굉장히 수위가 센데 저거는 제가 뭐 일종의 TPO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시간, 장소에 따라서 다른 좀 약간 그 좀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방송 환경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한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건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했던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김어준 씨 같은 프로그램 진행자를 얘기한 것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과도하게 진영 논리를 대변하면서 방송을 이끌어왔던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요새 재미있는 지점이 네. 그 김어준 방송에 보수 쪽 진영 인사로 가장 많이 출연했던 분이 또 김재원 최고입니다. 최근에도 아마 출연하지 최근에 막방까지 제가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을 제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점 지금
이런 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김재현 최고위원의 발언은 굉장히 그 대목에서 중요한 건데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이라는 건 많은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정파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영속적으로 좀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사실은 앞으로 뭐 진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방송이 평가받을 일도 없을 테고 그렇긴 한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국회 안에서 혹은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환경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보수의 그냥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이런 패널들 보수가 육성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 키워줘야 됩니다라고 들릴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대답이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특히나 미디어가 사회적 공기인데 그런 것들을 저렇게 쉽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온당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지금 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여기서 논평하기보다는 저건 임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정부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마치 무슨 이 진보 진영을 계속 옹이하려고 남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제도로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지 말고 누가 집권하더라도 진짜 이 미디어라는 사회적 공기는 정말 공정하고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정치권의 역할인데 그런 점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성숙시켜내지 못하는 그런 발언들이라 보고 저는 어쨌든 김재원 의원이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아마 그걸 연동시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저렇게 이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할 공적인 영역을 저렇게 쉽게 표현해가지고 마치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식의 오도된 논리는 저는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는데 과연 저게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지금 내일 아마 영장 심사를 받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특히 선거,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은 언론을 향해서 우리에게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편파적이다, 뭐 이런 비판은 늘 하곤 하죠. 뭐 그런 목소리 언론도 잘 새겨는 듣겠습니다만 언론은 또 언론 나름대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청자분들에게, 독자들에게 잘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김기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정광훈 목사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뭔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인 얘기도 들어보고요. 그 부분은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친윤계로 분류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상당히 강하게 또 비판을 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아랫단락입니다. 정책, 전략, 정황 분석은 탁월한데 최근 언어의 전략적 구사에 대한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윤계에서조차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비윤계에서는 뭐 더 강도 높은 비판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김재원 최고의 5.18 발언 민심에 지대한 악영향 미쳤고 그런데도 당 윤리는 징계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미국 강연 발언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걱정된다. 허은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도 너무한 것 같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내년 총선은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재원 최고위원과는 좀 악연이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최고위원은 그만두고 뭐 내려가기도 하고 대구에서 열리는 뭐 재보선에 출마하겠다고도 가고 그래서 여러 차례 부딪힌 적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 당원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말도 없고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자칭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냥 제명해라. 이렇게 강한 비판의 발언이 나왔더니 김기현 대표가 아주 조금 전에 SNS에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자중자애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당 구성원들의 언행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로서는 나름대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할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얘기한 것처럼 징계까지 갈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이 톤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유사한 수위의 발언들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당으로서 부담이 되고 더군다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그런 정치적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출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떤 중도 노선 확장과 그다음에 그런 총선에 있어서의 민심을 얻는 데 있어서의 확장성의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윤리위 개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대표가 정치적으로 모두 발언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또 엄중 경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방법은 다양한데 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앞으로 이렇게 5.18 발언이라든가 5.18 발언은 거둬들였습니다마는 미국에서 했던 이런 발언들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 혹은 또 앞으로 계속 수위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는 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김기현 대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게 그것이 말이 아니라 어떤 그 행동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책임감이지 우리가 뭐 말로만 하는 책임은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향후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지금 수위의 발언들 이어나갈지 또 자기 발언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 표명들 어떠할지 이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반대하면서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서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정말로 그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당연하지 예. 않습니까? 말로는 사과를 했다고 예. 하지만 여전히 정광훈 목사를 칭송하는 이야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고 사실 정광훈 목사는 그 미국에 가서 로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미 의원에게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랑 절연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뭔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절박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조는 암묵적 동의라고 이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무언가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저 정도쯤이야라고 김재원 최고의 행동을 국민의힘이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뭐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목사, 종견이라고 뭐 정치 활동을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오랜 역사를 거쳐서 본 이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는 과연 어찌해야 되는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역사를 거쳐서 그 쌓아온 축적한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 정광훈 목사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을 통해서 이 소식 들으신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입국한 다음에 귀국한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 할지도 앞으로 또 상당한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